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컬핑 모델링을 위주로 이 오징어 게임 캐릭터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 상태는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브이로이드에서 가져온 상태고, 요 상체 정도 해서 반신상 정도를 이제 완성을 할 예정인데, 일단은 기본이 되는 어, 이 몸통 정도,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 몸통을 베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몸통 부분을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몸통 부분이나 솔직히 뭐 이런 얼굴은 텍스처가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은 잠깐 놔둬 보겠습니다. 자, 모델링 하실 때 요 지금 퍼스펙티브 뷰는 왜곡이 생기는 뷰라 모델링 할 때는 끄고 이렇게 왜곡이 없는 뷰에서 하는 게 좀 편합니다. 혹시 이 왜곡을 이렇게 저번 시간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난 분명히 이 왜곡을 끄고 모델링을 하다가 Alt를 누르고 이렇게 뭐 어느 한쪽으로 정렬을 한 이후에 다시 돌리면 퍼스펙티브 뷰로 돌아가죠. 이것은 프리퍼런스에서 내비게이션에서 오토 퍼스펙티브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지금 제가 정렬한 뷰에서 다시 돌게 되면 다시 자동적으로 퍼스펙티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주고 다음 블렌더를 켰을 때도 똑같이 이 부분이 끈 상태로 시작이 되고 싶으면 Save Preference 또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끄고 다시 정렬을 해보면 이제 퍼스펙티브 뷰로 돌아가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 부분을 지워 볼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자, 선택을,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선택인데, 이렇게 선택을 해도 이 반대편이 선택이 안 되죠. 필히 이 엑스레이 모드를 켜주셔야 됩니다. 켜줘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반대편도 같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시죠? 단축키는 Alt Z, 여기 표시되어 있죠. Alt Z, Alt Z로 엑스레이 모드를 껐다 킬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모드를 켜고 다시 요 목 정도를 이 정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이 잘 되었는지 보고, 그리고 컨트롤 I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줍니다. 선택을. 물론 몸을 선택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선택으로 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리곤 페이스 모드로 가시면 이렇게 몸 부분이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버텍스로 선택을 해도 엣지로 옮기게 되면 이 버텍스가 속한 부분만큼 엣지가 선택이 되고, 페이스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페이스를 선택을 해도 버텍스 모드로 가면 그
그 영역만큼의 점이 선택이 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P키를 누르면 Separate라고 나옵니다. 예, 기본적으로 Selection, 그러니까 Select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 한 덩어리의 메쉬에서 선택한 부분만큼을 떼어주겠다는 얘기죠. 예, 단축키 P. 이 메뉴는 아마 페이스에 여기 separate가 있죠, 그쵸? 예, 여기 보면 단축키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P selection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 외곽선으로 표시가 되면서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쪽으로 붙어 있겠죠, 그쵸? 이렇게 그냥 놔두겠습니다. 얼굴은 어차피 가면으로 가리고 이렇게 후드티로 가릴 건데 텍스처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체를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들어가 있다. 이 텍스처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 텍스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으면 이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가 Material Property입니다. 여기에 재질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몸체에는 어떤 body라는 이런 머티리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를 X. 그렇죠? 지금 약간 저는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그늘지지 않고 평평하게 보이는 이유가 오른편에 플랫 모드로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음영이진 상태로 나오게 되죠. 예, 저번 시간은 뭐 팔하고 요 밑에 부분은 막아놔서 요 목 부분만 막아주면 스컬핑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일단 몸은 좀 놔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구멍을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요 얼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 있죠. 선택하고 H를 누르면 하이드가 됩니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잠깐 이렇게 눈을 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가. 여기서 하이드를 하셔도 되고. 예. 그래서 이 오브젝트 이름은 뭐 하나 크로스로 하나 놓쳐. 이렇게. 자, H 눌러서 하이드. 자, 에디트 모드, 엣지, 알트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을 두 번 클릭을 해주면 이만큼의 엣지가 이렇게 루프 상태로 선택이 되고 F를 누르면 면이 닫히게 됩니다. 예. 이제 스컬핑 모드로 넘어갈 거라 뭐 굳이 뭐 이 면을 뭐 사각으로 만들어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엣지를 선택을 하고 언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기능은 있을 거라는 기능은 그러니까 타 프로그램이든 블렌더건 모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술하듯이 내가 엣지를 모두 선택을 하고 이 뚜껑을 닫는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엣지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메뉴 어딘가에 엣지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블렌더에는 엣지 안에는 없고 요 페이스, 그러니까 엣지를 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메뉴가 페이스에 있네요. 그쵸? 필. 예, 여기 있습니다. 필.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필 메뉴에서 뷰티. 단축키는 그냥 F고, 기능을 찾을 때 생각하는, 거의 내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메뉴에서 찾아보면서 한 번씩 익히면 좀 추후에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 하고 다시 요 얼굴 헤드 부분, 자, 지금 제가 요 눈을 껐다 켰는데 전체 가려져 있던, 만약에 얘도 하이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전체 작업을 하다가 하이드가 된 거를 모두 다시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단축키로 Alt H. 아, 제가 지워버렸네요. 얼굴을. 하이드가 아니고 얘도 하이드. Alt H를 누르면 모두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H는 하이드.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 모든 오브젝트를 하이드 시키고 싶다. 몸만 놔두고 모든 걸 하이드 시키고 싶다. Shift H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것만 놔두고 모두 하이드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스컬핑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레이아웃, 모델링, 기타 등등 이렇게 메인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컬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모드로 돌아가죠. 위에 뭐가 하나 있었네요. 지워줘야겠네요. 다시 레이아웃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자, 위에 있는 얘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이 레이아웃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스컬핑 모드로 가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탭을 누르면, 자, 보시면, 자, 텍스처 페인팅 모드가 있고, 에디트 모드가 있고, 스컬프 모드가 있고, 오브젝트 모드가 있고, 웨이트 모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컨트롤 탭,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가면, 컨트롤 탭을 누르면 빠르게 내가 원하는 메뉴로, 그 모드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스컬프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스컬프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텍스처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지금 버텍스 페인트 상태 같은데 텍스처는 기본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컬핑 모드에서 일단 제가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겠습니다. 몸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이 오브젝트를 스컬핑을 하겠다. 컨트롤 탭, 스컬프 모드. 이렇게 가면 마우스로 문질러 보면 이렇게 스컬핑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붓은 좀 옆으로 당겨서 길게 놓고 툴로 가시면 이제 스컬핑 모드에 관련된, 이제 모드가 스컬핑 모드니까 지금 현재 레이아웃이라도 제가 컨트롤 탭으로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컬프 모드로 온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한쪽을 칠하면 이 반대편도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 툴 메뉴에서 시메트리, 미러 X를 켜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저는 지금부터 펜타블렛으로 할 건데 마우스로도 충분히 스컬핑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좀 더 덜 섬세하게 된다 뿐이지. 그러니까 타블렛 같은 경우는 이 스트렝스, 붓의 강도라든지 붓의 두께 그런 부분들이 내 필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마우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컬핑 할 때마다 조금씩 이런 메뉴들을 좀 조작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뿐이지 스컬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펜타블렛을 들었고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와이어 모드로 보면 면이 되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각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몸통, 제가 지금 몸통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죠. 몸통 부분, 그러니까 얼굴 부분은 지금 스컬핑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 나이프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스컬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스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요 점 있는 부분에서 스컬프 모드에서 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그 오브젝트들이 스컬핑 모드로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머티리얼을 좀 바꿔볼게요. 약간 반질반질한 걸로. 예. 자, 아까 제가 와이어 보여드렸듯이 지금 이 상태인데,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리메쉬라고 있습니다. 스컬핑 모드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거는 지금 메뉴로 조작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Shift R을 누르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R키를 누르면 그리드가 생겨요. 지금은 키보드 떼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시면 면의 밀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리드의 크기만큼 이렇게 밀도가, 자, 처음부터 너무 조밀하게 하지 말고 한 요 정도, 예, 요 정도에서 그냥 화면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면이 균일하게 분할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컨트롤 Z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R을 눌러서 밀도를 조정을 하고 Shift R, 컨트롤 그리고 R을 눌러서 이 리메쉬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상태로 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컬핑을 하게 되는데, 타블렛을 쓰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레디우스는 붓의 크기, 이렇게 스트렝스는 붓의 강도, 제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조금씩만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레디우스 스트렝스를 바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붓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타블렛을 사용할 경우 붓의 강도에 따라 붓의 크기와 강도가 조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스트렝스를 올리고, 자, 레디우스 스트렝스 모두 지금 붓이 켜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그 F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붓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 F 이렇게. 예.
상태에서 제가 붓의 강도를 약하게 했다가 진하게 약하게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올리고 Shift R을 눌러서 를 올리고 자 스트렝스도 올리겠습니다. 약하게 다시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얇은 선에서 굵은 선 그리고 저의 그 필압에 따라서 이 들어간 부분도 붓의 강도를 인지를 해서 먹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컬핑을 하면 안으로 패여집니다. 그냥 스컬핑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지금 이게 약간 각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각이 보이는 게 싫다면 컨트롤 탭을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오른쪽 버튼 클릭, 쉐이드 스무스 예. 이 상태에서 놓고 다시 컨트롤 탭을 눌러서 스컬핑 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붓은 이 드로우 샤프, 뭐 크레이 스트립 거의 상단에 모두 있고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쓰는 게 그랩. F를 눌러서 브러쉬 크기 여기서 조절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큰 형태를 잡을 때 예,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지금 요 한 3-4가지 붓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를 긁으면 이렇게 면이 스무딩이 되죠. 자, 제가 아까 면을 좀 이 붓 강도를 테스트한다고 좀 올려놨는데 다시 낮추겠습니다. 그럼 컨트롤 쉬프트 R 조밀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좀 움직여서 좀 면이 조금 이 정도로 컨트롤 R을 다시 누르면 만약에 이 스무든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리메쉬에서 스무스 노멀을 클릭을 하면 이제 리메쉬를 계속 자주 해줄 텐데 할 때마다 아까처럼 각져 보이지 않고 이 스무스한 상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면이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이 상태에서 기본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랩 단축키는 G키입니다. 자, 시메트리 양쪽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Shift를 눌러서 일단 잠깐 좀 이렇게 스무스를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리메쉬가 왜 자주 쓰게 되고 중요한지 좀 알게 될 텐데 자, 일단 좀 붓 크기를 크게 한 이후에 이 후드 부분이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끌어당겨서 원래는 이 후드 부분은 지금 오브젝트를 따로 만들어서 붙일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드 부분을 만지려면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렇게 지금 당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 면을 보게 되면 제가 당연히 당기니까 이 점들의 밀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이 상태에서 스컬핑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F를 눌러서 붓 크기를 작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게 가다가
여기선 스컬핑이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면도 작고 면도 균일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어느 정도까지 당긴 이후에 그냥 컨트롤 R, 그러니까 Shift R을 눌러서 아까 이 정도 밀도로 제가 정해 놓은 거를 그대로 다시 적용을 시키는 게 그대로 기억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R을 누르면